이번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메뉴예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오시면 자, 이게 우리가 결정세액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메뉴 위치부터 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다 불러오려면 여기에 전체 사원 클릭하시면 전 직원이 다 불러와질 거예요. 그럼 전체 사원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전 직원이 불러와줬죠. 자, 김상훈 씨부터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소득 확정 신고로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게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 왼쪽에 먼저 총 급여가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죠. 이제 월급 급여명세에서 하면서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근로소득공제로 이 앞에 뭐 500만 원까지는 70%또 넘어간 1,500까지는 40% 이런 공제율이 있죠. 그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린 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를 할 거라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적 공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적 공제라서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서 본인 150, 배우자 기본공제였나 보네요. 150, 그 외 부양가족 직계 존속이나 직계 미속이나 형제자매가 3명 있었나 보네요. 450, 그리고 추가 공제로 해서 경로자가 70세 넘으시는 분이 한 분 있었나 보고 장애가 한 분 있었나 봐요. 그럼 얘네들을 다 빼고 또 우리 연금에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액이라고 표현한 게 여기에 있는 건데 더블 클릭하면 그냥 우리 4대 보험료 들어간 게 우리 급여명세서에 나온 게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액이라고 했으니까 공제금액 전액으로 뺀다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면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장난친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소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거 불러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흰색은 내가 금액을 쓰는 칸이고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 입력할 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어떤 게 이건지 매칭을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313페이지 있죠? 313페이지 313페이지에 제가 동그라미 1, 2, 3번에 본인만이라고 적으라고 했던 거 있죠? 페이지 있죠? 자, 그 중에 이거가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하고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일단 이게 동그라미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자, 얘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은 얘는 원리금이냐 아니면 이자 상환이냐 이렇게 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출기한권은 여기에 그냥 쓰면 되고 금액을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이면 언제 가입했고 그리고 몇 년짜리고 고정금리 비거치 시기다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어요. 계속 한도가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치 사다리 타기처럼 타고 와서 넣으시면 돼요. 본인 것만 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올 거고 다음 우리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하나, 이렇게가 2번, 이렇게가 3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도 그래서 얘가 1, 2, 3번으로 적혀 있는 건데 1번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죠. 얘가 지금 여기 연금저축 등 탭이라고 적혀 있는 1번 탭 있죠. 여기에 클릭하면 제일 아래 3번에 여기가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해서 청약이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다, 근로자 주택 마련이다. 여기다 쓰면 얘가 이쪽으로 반영되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313페이지에 제가 본인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자, 연금저축은 지금 현재 아직 우리 그 산출세액도 안 냈어요. 소득공제요. 근데 연금저축을 보시면 여기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왼쪽은 소득공제인데 오른쪽은 세액공제로 해서 연금저축이 있어요. 옛날 거, 요즘 거예요. 옛날 거는 개인연금저축, 이때는 소득공제였고 지금 현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그럼 이것도 제가 연금저축 보면서 311페이지에 아래 연금 계좌의 311페이지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본인만이라고 이야기했죠. 본인 것만 돼요. 이거 여러분 그 문제에서 가족들이 납부한 내역 주면 그냥 안 된다고 빼버리셔야 되는 게 문제니까 본인만 기억하라고 써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것도 연금저축 있죠. 여기에 먼저 2번이 개인연금 연금저축이에요. 그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니까 지금 현재 납부하는 건 세액공제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라고 꼭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퇴직연금들 있죠. 자, 퇴직연금이 제가 세액이 제일 싸다라고 했죠. 세금이. 그래서 본인이 퇴직금 받을 때 연금 형식으로 더 미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퇴직연금 납부하는 거는 회사가 납부해 주는 거 말고 자기가 본인이 추가로 내는 거 있죠. 더 추가로 내는 거. 그게 세액공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한 번에 하겠다는 생각에 연금으로 납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1, 2, 3번은 전부 다 본인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금저축 등 1번 탭은 탭 자체가 전부 다 본인만 든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본인만 된다 해버리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전부 다. 자, 다음 또 이제 연말정산 가지고 보면, 자, 여기에서 주택마련 위에서 보여준 거 나오는 거고, 신용카드가 아직 소득공제로 있다라고 했죠. 우리 신용카드 본 게 지금 저와 같이 314페이지인데 314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본인 거는 당연히 뭐 사용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을 뺀 건 될 건데, 제가 우리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형제 자매 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럼 그분들의 카드 사용액 중에 신용카드 사용한 거다, 지불카드 쓴 거다, 제가 한도 2배 올려줬다 그랬죠. 현금 영수증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더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이 중에 대중교통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은 40% 받아야지. 그럼 나머지 70만 원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얘는 몇 퍼센트 공제 받을래 그 이야기예요. 몇 퍼센트? 그럼 당연히 100만 원 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30만 원이거나 혹은 전통시장이 30만 원이면 여기는 70만 원만 쓰고 여기에다 40만 원 30만 원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도서공연 있죠. 도서공연은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아래 친절하게 한 번 더 적어줬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라고 친절하게 적어뒀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 도서공연인데 7천만 원 이하자면 여기에 60만 원, 여기 40만 원 쓸 건데, 만약에 7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신용카드로 100만 원 받아야 되지 여기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본인의 총급여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총급여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총급여는 여기에 있어요. 가끔씩 소득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 소득금액. 왜 컴퓨터 화면에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총급여 소득금액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그 안에 있어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문제 적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 얘네들 공제되는 거 다 쓰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소득공제를 빼고, 그리고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빼고 나면 오른쪽 위에 과세표준이 있고, 이 과세표준에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겠죠.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앞에 우리
그 뭐 55% 이야기하고 했던 거 있죠. 지금 계속 빼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과세 표준이 4,500이었던 사람이 지금 1,900 떨어졌죠. 신용카드는 뭐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녀 2명이 있었네요. 그래서 60만 원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은 근로자 퇴직연금하고는 여기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써주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알아서. 여기는 입력 안 되게 칸이 막혀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보장성 보험에서 일반 장애인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칸이죠. 우리 교재 310페이지. 310페이지에 보험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 보장성 보험만 된다고 한 거. 그게 여기 일반에다 쓰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일반에다 쓰는 거예요. 글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만 아래 쓰는 거예요. 장애인의. 이 두 개는 서로 칸이 다른 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칸인 거고. 대놓고 여기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안보험 뭐 이런 것들은 실비보험 이런 건 전부 다 보장성 보험이죠. 대한민국은. 다음 우리 의료비가 있죠. 그 바로 아래 교재도 30페이지 아래에 의료비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자, 의료비에서 제가 본인 그리고 장애인 65세 이상 다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직계 종속이 65세 넘으실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아무 때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료비는 나이에 제한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으니까 일단 다 쓰는데, 지금 여기 세 개 본인,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이 안 들어가면 전부 다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럼 장애가 없는 배우자나 자녀는 거의 대다수 다 여기다 들어가겠죠. 이게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입력한 거에 한도가 700인데, 자, 그거는 컴퓨터가 한도를 다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이야기 하나 안 했네요.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 혜택 받은 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실손의료보험 적용받은 거는 우리 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료비에서 지금 넘는 칸이 따로 막 안 적혀 있는데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경 경우에 안경이나 렌즈 있죠. 그거는 50만 원 한도니까 더 많이 쓴 경우에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 교육비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자, 교육비는 지금 똑하니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적혀 있죠. 자, 이게 1인당 한도가 300, 300이고 대학교는 많으니까 900이에요. 근데 본인은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액이라서 본인 교육한 거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럼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은 우리 소득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었죠. 그럼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는 여기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한 칸당 한 명이에요. 한도가 한 칸당 300씩인 거예요. 칸당 300씩이라서 한 사람 거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럼 초중고도 당연히 여기 한 칸당 한 명인 거고 대학생도 쓰는데, 여기에서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 것만 대학원은 되니까 여기만 들어올 거고,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여기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직계 전속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라 그러면 여기 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면서 위치만 잘 잡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다음 기부금은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만 적혀 있지, 이 기부금은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떠요. 기부금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창이 떠요. 자, 기부금은 소득, 기부금 우리가 본 페이지가 312페이지였죠. 자, 이게 소득 금액은 따지지 않고
아니, 따지고 왜 이래?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 금액은 따진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할 거라 그랬어요. 본인만. 자, 정치자금 기부를 30만 원 했어요. 본인이. 그럼 여기에 10만 원, 아래에 30만 원, 30만 원 쓰면 아래에 10만 원 초과는 20만 원 이렇게 쓰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해주니까 이만큼 공제해주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15%로 해서 이렇게 공제해주도록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럼 그 외 이제 본인 기부금이든 우리 가족들 기부금이든 법정 기부금이면 여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월 기부금에 대한 칸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정 기부금이면 당일 기부금 여기,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이런 것들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나눠지는데, 종교단체 외 당일 기부금과 아래 종교단체 당일 기부금 있죠. 이 두 개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지정기부금은 우리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이런 학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넣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정기부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아래쪽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월세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죠. 월세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가 월세주택 임차 차입 대비인 여기에서 쓸 거예요. 월세주택 임차 차입 대비인 여기에서 쓸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네모 박스 1번이 여기에다가 임대인과 내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 월세에 있는 그 부동산 소재지 있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월세액 쓸 건데 근로소득자 기간에 있는 연간 월세액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양가족 탭을 앞에 한번 가보시면, 부양가족 탭에 가면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서 했던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부양가족 명세인 사원 등록에 가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똑같이 입력이 되는 거고, 원래 실제적으로는 어느 사람 걸로 썼다고 아래쪽에 쓰는 게 원칙인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소득명세라고 있죠. 이 소득명세라는 제일 첫 번째 있는 탭은 지금 현재 왼쪽에 적혀 있는 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세금 낸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적혀 있는 글자 가지고 먼저 보면 우리가 주된 근무지냐 종된 근무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 근무지냐 아니면 전 근무지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봐요. 그럼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는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뛰시는 분은 두 군데 월급을 합산해 가지고 연말정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주종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편한 곳에 한 곳에다가 불편한 곳 거 종이 떼달라 그래요.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떼달라 그래서 한 곳에다가 합산시키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보고, 혹은 이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왼쪽은 현 근무지에서 입력한 게 들어올 거고, 오른쪽은 전 근무지에 원천인수 영수증 보고 전 근무지 것까지 전부 다 입력해서 쓸 건데, 그럼 이때 쓰는 게 우리 이 앞 시간에 중도투자 정산했을 때에 결정세액이 납부한 세금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도투자 정산했던 거. 그때 우리 중도투자 정산했을 때 기납부한 거에서 우리가 돌려줘 버리니까 하나도 안 내게 되든가, 그게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그런 거였죠. 그 결정세액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전 근무지권을 실제 내고 온 거니까. 그럼 자, 여기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을 쓰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이 결정세액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올해 말에 결정세기 이거라는 거죠. 그럼 자, 우리 아래쪽 화면을 보면 이 사람의 결정세기 이 금액인데 지금 현재 회사 다니면서 우리 원천징수를 이만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작죠? 결정된 세금보다. 그래서 이만큼 납부해야 된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김상곤 씨가 자기가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들어가 있어? 그럼 본인이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에다가 본인 남한대 대학원 1년 1,000만 원 냈어. 내는 순간 이 사람 세금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납부했던 돈을 전부 다 돌려받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연말정산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말해요. 연말정산 많이 받고 싶으면 대학원 다녀라고. 그러면 냈던 세금 전부 다 돌려받아요. 물론 학비가 날아간다는 단점은 있죠. 그죠? 1,000만 원 내고 지금 방금 5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건 도움 되죠. 나한테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건 도움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내용들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고 이제 김상곤 씨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그리고 입력하면 또 이야기하면서 입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면, 자, 보험료가 있어요. 생명보험료 월 불입액이며 우리 12개월 불입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생명보험료는 우리 그냥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문제 없겠네요. 그러면 1년치니까 120만 원이다.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얘는 문제 없고 되고. 자, 제가 되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안 되는 걸 표시할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럼 자동차 보험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럼 자동차 보험 될 거고,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예요. 문제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교육비가 있네요. 김나영의 고등학교 수업료. 자, 우리 교재 491페이지예요. 자, 그럼 교육비에 김나영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문제가 있나요? 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미스가 난 게, 자, 여러분들은 교재 482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봐야 돼요. 482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납부한 거에 대해서 나이나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안 적혀 있죠. 시험에는 다 한눈에 보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상곤 씨 가족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비 고등학교니까 문제가 없죠. 또 의료비에서 허지연 배우자의 수술비인데 질병 치료 목적이니까 문제가 없고, 김규민 자의 수술비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장애는 김주는 아버지만 있는데 아버지는 뭐 의료비가 없네요. 그럼 본인 보약 건강증진 구입비, 건강증진 관련은 안 되죠. 얘는 제외고, 연금저축도 우리 본인 거면 문제가 없죠. 월불입액이 20이니까 12개월이면 240만 원 납부했겠네요. 연금저축이고, 기부금은 천재지변 구호성금이고, 얘는 법정 기부금이겠죠. 천재지변에 대한 거니까. 교회 간사원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김상곤 씨 걸 가지고 첫 번째 보험료로 와서 여기에서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전부 다 되죠. 그럼 120만 원, 140만 원 다 합치면 260만 원이고, 다음 우리 김나영 고등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와서 더블 클릭하고, 고등학생이죠. 그럼 초중고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이 칸에 8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의료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의료비에서 허지연 일반 뭐 65세 넘거나 장애가 있는 거 아니니까 허지연 김규민 거 전부 다 일반이면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서 300만 원을 여기에다 써주고 다음 연금저축 있죠. 자, 연금저축 등 원탭에서 아래 연금저축 본인 거 와서 2번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1234 납입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연말정산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부금이 있죠. 자, 그럼 기부금 쪽에 와서 자, 천재지변 기부금은 법정 당해 기부금이니까 20만 원 있고 그리고 교회 감사헌금 아래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이죠.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300만 원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공제받고 전액 다 돌려받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김상곤 씨 거는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장정민 씨 거 볼게요. 자, 장정민 씨는 가족 사항에서 배우자 박순옥 씨가 근로소득 금액이 1,600만 원 있었고 그 외에는 소득은 없었어요. 소득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럼 먼저 보험료에서부터 보면 뭐 자동차 보험료는 뭐 문제될 거 없고 전혀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뭐 매월 급여에서 뭐 당연히 공제하는 거고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 당연히 되고 자, 장형석은 우리 동생이었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나이는 97년생이라서 많아서 기본 문제는 안 됐지만 우리 교육비에는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럼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건데 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형석은 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대성은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니까 되겠죠. 장대성이 몇 살이냐면 1살이에요. 세법상 나이로 0살. 올해 태어났네요. 참 말도 안 되지만 세법상 나이 0살이지만 어떻게든 취약 전 아동 학원비고 근데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카드 쪽에 적혀 있으면 나중에 카드에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안 적혀 있으면 미리 체크해야 돼요. 근데 아래 신용카드 보니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일단 나중에 카드 쪽에서 이중공제 된다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되고 자, 의료비에서는 배우자 쌍꺼풀 수술인데 미용 목적이래요. 미용 목적이라서 이 금액은 안 되겠네요. 이 금액은 자, 그리고 얘도 신용카드 썼대요. 뭐 얘도 뭐 의료비 200만 원이 이건가 보네요. 아래쪽에 의료비 200만 원 포함 적혀 있죠. 그러면 얘도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장대성 통근치료비는 문제 안 되죠. 현금 영수증 쓴 것도 여기 의료비 현금 영수증 100만 원 포함 뭐 적혀 있는 거 여기 아래 적혀 있네요. 뭐 이중공제 되는 것들 아래 다 적혀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다음 퇴직연금 500만 원 중에 근로자 부담금 자기가 추가로 낸 돈 240만 원만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이라 그랬죠. 그럼 본인 거니까 얘는 될 거고 다음 주택청약저축 이것도 본인 거니까 되겠죠. 그럼 근로자 주택 마련이고 월 불이익이 20만 원이면 240만 원이고 자, 카드 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네모박스 한 거는 의료비 드리니까 얘 상관없고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중공제 다 되는 것들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안 되는 거 보면 자, 834만 원 중에서 사업하고 관련된 거는 안 되겠죠. 사업 관련한 거는 공제 안 되니까 100만 원 빼서 734만 원만 되겠네요. 다음
가사용품 관련하고 의료비 한 거는 문제 없으니까 다 될 거고, 도서구입 및 공용장 구입하는 건데 이 사람 7천만 원 안 넘으니까 주택청약도 되고 다 되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면 이 사람은 4천이에요. 그러면 도서공연도 별도로 공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잠시만요. 박순옥 씨 뭐 쓴 거 있었나요? 배우자 거 없었죠? 첫 번째, 자, 장종민 씨의 보험료는 80만 원 있죠? 자, 그 보험료 80만 원은 일반에다가 80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교육비는, 자,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본인 거 교육비 600만 원 쓰고, 다음 장영석 대학생이었죠? 대학생 더블 클릭해서 대학생 200만 원 쓰고, 다음 취학전 아동 들어가서 금액 84만 원 쓰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얘는 됐고, 자, 다음 우리 의료비로 가면, 의료비는 쌍꺼풀은 안 되는 거였고 장대성은 장애 같은 거 없었죠. 그럼 그 밖에 공제 대상에서 100만 원이 되고, 다음 우리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 원탭에 가서 퇴직연금 선택하고, 이거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참여했을 때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 다시 가면 뜰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 1번 선택하고 F2번 눌러서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 연간 납입액 240만 원, 연간 납입액 중에 본인 부담금, 본인이 낸 거. 다음 바로 아래에 주택 청약 저축이 있네요. 그럼 아래쪽에 와서 바로 여기 쓰면 되겠네요.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그럼 4번이고,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고, 금액은 5678, 납입금액은 240만 원이고, 다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에서 본인 거 834만 원 중에 사업 관련 사용액 100만 원 빼고 신용카드에 734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가사용품 구입 의료비 한 현금 영수증 라인에서 338만 원 쓰고, 얘는 다 되는 거였으니까. 다음 도서 공연에 대해서 쓴 거 126만 원 되고, 자,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에 7천만 원 이하자한테 도서 공연 된다 적혀 있죠. 그럼 이 7천만 원 청구비가 원래 이걸 위해서 보여주는 건 아닌데 최저 사용액 해서 비교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 청구비가 나오죠. 여기 산출해 주려고 이거에 25% 이상 써야 1,000만 원 넘게 써야 공제되니까 이 금액 청구비에 이 금액 넘긴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넘긴 게 이 금액이잖아. 이 금액 가지고 공제해 준다고 계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산해 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남춘길 씨 보면, 자, 보험료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자기 거니까 문제 없고, 의료비에 실업 교정용 안경, 그러면
얘는 50만 원까지는 되니까 문제 없이 되겠네요. 그죠? 남충길 씨 가족은 본인이 장애가 있네요. 본인이.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58년생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게 궁금할 때 가서 눌러봐요. 그럼 아버지가 62살이죠. 65살 안 넘었네요. 경로자도 아니네요. 자, 그럼 그냥 다 일반이네. 아버지도 장애 없고 장애는 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일반인 거고 교육비 본인 대학생 문제 없고 아들도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연금저축 본인 거 문제 없고 기부금 우리 수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입력해보는 칸을 보려고 테스트인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니까 쭉 입력하면서 위치만 눈으로 계속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보험료는 65만 원이고 의료비에서 아들, 아버지 다 합쳐서 145만 원. 아버지가 65세 안 넘으셨으니까 그냥 여기 그 밖의 공제 대상에서 다음 우리 교육비에서 본인 교육비는 125만 원 이것저것 안 따지고 한도 없으니까 위에 거 한도가 있으니까 칸이 있는데 보니까 한도가 없어서 그냥 전부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아들의 초등학교의 수업료니까 초중고에 가서 애기 거 100만 원. 다음 연금저축 가서 위에 연금저축 원 탭으로 가서 두 번째에 2번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새마을금고 9999 납입금액은 2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금저축까지 됐고 기부금 빠뜨렸죠. 자, 기부금 나와서 우리 수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당해 기부금으로 50만 원이고 환경부 단체 종교단체 외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6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남충길 씨 것도 끝났고 자, 다음 찰스 거. 자, 찰스는 뭐 가족들이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자로 별 특이점이 없었어요. 자, 의료비에 본인 의료비, 배우자 의료비 일반이고 교육비는 애기 거고 기부금 노동조합도 우리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그럼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자, 찰스의 본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에서 본인 거는 240만 원. 배우자는 뭐 특이한 점이 없었죠. 그럼 배우자 70만 원. 자, 다음 이제 교육비에 가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160만 원. 그리고 기부금에 가서 노동조합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에 1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적혀 있는데 우리 교재 504페이지 좌우 가치는 얘를 한번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큰 느낌은 없으실 텐데 자, 그래도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셔서 자 보세요. 방금 연말정산했던 거 내용 한번 볼게요. 연말정산했던 거 보고 싶으면 2021년 2월부터 2021년 2월에 우리가 지급했다면 그러면 컴퓨터가 연말정산 한 거에 대해서 지금 21년도 걸로 연말정산이 안 밀려 넘어갔네. 있었으면 이렇게 써줘야지 연말정산 한 거에 대한 게 불러와지게 돼요. 아시겠죠? 연말정산 거는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앉았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연말정산 한 거에 대해서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으로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현재는 2020년도 거 기속이죠. 그러면 2020년 3월 거고 항상 주의하실 게 지급한 날이 다음 달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확인을 하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본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원하는 게 얘네들 지우고 자 간이세액표 적혀 있는 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지금 우리 뭐냐 월급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3명에 4,723만원 소득세 32만 5,090원이다.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지원 그만두면서 세금 돌려주는 거 있죠. 그럼 한 명이 지금까지 이번 달 올해까지 받았던 게 520만 원인데 뭐 2월 달까지 받은 게 그리고 소득세가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다.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 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190만 원 받아갖고 세금 떼인 게 하나도 없다면 이대로 끝이고 근데 여기에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13만 7천 원이 있대요. 그럼 왼쪽에 13만 7천 원을 하면 얘 뺀 나머지 이번에 16만 3,09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제를 저와 같이 거꾸로 뒤에서부터 좀 봐올게요. 얘는 특이한 형태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와 같이 연말정산을 그냥 연습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655페이지로 가고 655 그리고 회사는 288번으로 655페이지 288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자,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의 전근무제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2020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장현성 씨는 2020년 1월에 관악구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였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이건 이따 월세 쓸 거고, 장현성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뭐 월세세 공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뭐 창작이 있나 보네요. 자, 그럼 장현선 씨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있죠? 그럼 이 삼형전자께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자, 이게 전체 사원 누르지 말고 F2번 눌러서 장현선 씨를 선택하세요. 왜 이걸 하자라고 하냐면, 전에 보니까 자, 시험 감독관 하는데 뒤에서 보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연말정산하고 있으신 분을 좀 덜어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블록이 하면 일반적으로 순서가 두 번째 사람이라서, 그런데 내가 빨리 급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한테 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앞문제가 급여자료나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소득명세에 가서 전 근무지 거는 바로 보면서 쓰면 되니까 바로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전 근무지가 주식회사 삼령전자고, 사업자 등록번호고, 그리고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급여 2천만 원, 상여 500만 원. 자, 일단 여기까지 쓰셨나요? 그냥 보고 쓴 거예요. 문제 푼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예, 먼저 여기 아래에 4대 보험 납부한 거 나오죠? 4대 보험 납부한 거. 그러면 이 4대 보험 납부한 거를 여기에다가, 자, 국민연금 98만 원, 건강보험 80만 7,500원,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렇게 써주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사람 세금 볼게요. 자, 이 앞에 회사에서 이 사람 세금 얼마 내고 왔죠? 이 사람이 세금, 이 사람은 32만 원 내고 온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소득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32만 원 냈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만큼 떼었다가 이 금액이라서 이만큼 돌려받은 거잖아요. 이 앞에 회사에서. 그죠? 그래서 32만 원 낸 거죠. 그럼 기납부세액은 32만 원에 32,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득세에다가 32만 원에 32,000원을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에 연말정산 자료가 적혀 있는데,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면, 자,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우리 문제에서 보면, 그죠? 이 사람은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적혀 있잖아. 다 자기 거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은 문제 없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고, 야간대학교 본인 되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까지니까 되는데 카드 썼대요. 카드 썼으면 항상 중복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내가 체크해야 되니까 두 군데 써야 되니까. 근데 카드 사용액에 의료비 지출액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질병치료비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럼 다 본인 거니까 되고, 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되고,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쓰고, 퇴직연금 본인 불입액, 뭐 본인 거니까 다 되겠죠. 위 내역은 본인이 사용하고 지출한 금액이다. 그냥 깔끔하게 이것만 빼고 다 쓰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와서 먼저 보험료 일반에 88만 원을 쓰고, 다음 대학교 교육비로 가서 교육비에서 야간 대학원 등록금 600만 원. 뭐 본인 거는 대학원이고 뭐 상관없죠. 600만 원 쓰고, 다음 우리 안경 의료비로 가서 전부 다 본인 거죠. 자, 둘이 합치면 500만 원이네요. 50만 원에 450만 원, 500만 원 쓰고.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본인 신용카드 의료비는 이중 공개되니까 넣어둔 상태로 1170만 원을 쓰고, 직불카드 153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다음 월세로 가서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자, 임대인은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오피스텔, 계약 면적은 55제곱미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연간 월세액은 전체가 600만 원이다. 다음 퇴직연금 있죠? 이건 그냥 보고 쭉 쓴 거고, 연금저축에 와서 여기 퇴직연금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면 1번 쓰면 되는데, 아니면 얘 클릭했다 하면 보일 거예요. 그럼 1번 퇴직연금 해서 우리은행 납입금액은 120만 원이다. 다 하셨으면 연말정산 입력 여기 뭐 안 와도 되지만 하면 이 사람이 27만 9천 원 돌려받네요. 이렇게 하고, 얘는 따로 저장 안 해도 그냥 창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또 바로 우리 교재 645페이지 645 10바닥 5장만 앞으로 가면 돼요. 바로 앞에 열차요. 645페이지로 가고, 자, 컴퓨터 회사는 지금 위에 보시면 288번이죠. 그럼 이제 회사는 앞번호인 287번 하면 돼요. 이게 88에 87에 기출문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회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찾아갈 거 없어요. 그냥 거꾸로 최근 회차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 회차로. 자, 이번에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외에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자, 그럼 최수지 본인 있는데 보험료고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니까 문제가 없죠. 의료비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했네요. 얘는 안되고, 실업보정용 안경 50만원은 되고,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한 거, 질병 치료에 대한 거는 되는 거죠. 문제없고,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니까 되겠죠. 최수지 본인이잖아요. 대학원은 본인만 되니까 요가학원 수업료 학원비는 안되고, 정당 후원금 본인이니까 정치자금 기부금 되죠. 정치자금 기부 본인 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후원한 거 종교단체 아니니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연히 될 거고 신용카드에 대중교통 이용분 15만원 그리고 기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90만원 포함. 자 이거는 자녀 건강진단비 건강검진비는 의료비고 이중공제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죠. 포함되어 있어도. 그러면 따로따로 쓰면 되고 현금 영수증 25만원 요가학원 거 되나요? 교육비 공제 안 된 거는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 공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녀 학원비 카드 끌 거는 현금 영수증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육비 공제 안 된 거 얘 공제되죠. 25만원 얘는 되는 거고 자녀 의료비 되고 어린이집 다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에 가서 자 F2번 눌러서 예. 아니, 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만정 아니죠. 왜요? 많이 쓰고 싶어요? 자, 신용카드도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로 모으는 게 좋죠.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많이 몰아서 그 사람 소득의 25%가 넘어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유리해요. 15% 받는 사람이 한 방 조금 날아가는 게 낫지 6% 사람이 조금 많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 낫겠죠. 그거는 가족끼리는 이제 그걸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최소지권은 이제 보험료에서 보험료 되는 거였죠. 보험료 일반에 72만 원 되는 거고 의료비는 이제 본인 거에 실업 보정용 안경하고 동네 약국 질병거 본인 거에 합쳐서 95만 원 되고 교육비는 대학원 본인 거 되고 요가 학원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기부금에서 정치자금 기부는 30만 원 있죠. 그러면 10만 원은 10만 원 이하에 쓰고 초과된 걸 아래에 2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지정기부금에서 종교단체 아닌 거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 36만 원을 써주고 다음 신용카드로 와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서 왼쪽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에 신용카드에 대중교통 이용분 15만원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 건강진단비 포함이고 현금 영수증 2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다음 우리 애기의 의료비 교육비가 있죠. 그럼 애기 의료비 그 밖에 공제해서 90만 원 하고 그리고 교육비에 가서 취학전 아동의 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것도 끝이 났네요. 자, 634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6번으로 하고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박기술 부양가족 현황인데 본인은 6천이고 그리고 배우자도 4,200이니까 기본 문제 대상 안 되겠네요. 본인 직계 존속은 아버지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고 직계 비속 박 1번, 박 2번은 별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사원 등록에서 박기술의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라 그랬죠. 자, 그럼 본인 남자고 배우자 3번 김배우 주민등록번호 치고 그리고 소득금액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되고 다음 1번 직계 존속 박직계 그리고 아버지는 장애인 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시고 직계 비속 박 1번 박 2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은 끝났죠. 지금 안 되는 거는 배우자만 소득이 4,200이라서 1,900, 5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와서 우리 박기술 씨를 하고 자, 선택하면 자,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왔고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저 이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자, 지금 박기술 씨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 자료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봤잖아. 그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해서 봤죠? PDF 파일로 봤거나 그 그림 따라 그린다고 세무사에서 따라 해본 거예요. 왜냐면 AT 시험이 실제 그 그림 보여주니까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따라 해본다고 그림 그렸는데 바보짓을 했어요. 자, 박기술인데 피보험자가 박직계죠. 이분 누구죠? 아버지잖아. 그죠? 아버지 장애가 있죠. 장애인이 보험료 넣으면 무조건 장애인 전용 보장성인가요? 아니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장애인 전용이라고 여기 보장성, 저축성, 장애인 전용 적혀 있는데 보장성 적혀 있잖아. 그 일반이에요. 일반인데 시험에서 여기다 답을 냈어요. 문제된 사람이 바본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업만 했던 세무사인가 봐. 그러니까 회사에 안 있어 본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의제기 신청을 한 사람이 없었는 건지 답안 수정 안 해줬어요. 그 이의제기 신청 한 사람만 맞다고 해준 건지 그것도 맞다고 해주는지 정확하게 하면 일반으로 가야 돼요. 일반에 94만 원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장애인에 가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이에요. 장애인 전용은 여기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종류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가 없는 사람도 적혀 있는 글자라니까. 지금 본인 장애 없잖아. 본인 거 보험료 봐도 이 글자하고 이 글자는 적혀 있는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혀 있는 글자예요. 이건 원래 본인 장애 있어요 지금 등급? 없죠. 근데 나중에 그 보험료 내역 뽑으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다. 원래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적혀 있는 글자예요. 보험료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내용이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답 틀린 답인데 틀렸다고 하기 싫어 놔둔 것 같아요. 아마 이재기 신청한 사람들은 그 맞다고 해줬을 것 같은데 답 수정을 안 했어요. 세무일급에 나왔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모두 맞으면 잘못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기출 문제 보시면 답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소심해서 이제 안 내요 얘네들. 자, 다음 이제 교육비가 있죠. 교육비는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육비에서 수업료가 96만 원이 있는데 55만 원이 교복비죠. 그럼 1인당 교복비는 50만 원 한도니까 50만 원에 96만 원 하면 146만 원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146만 원만 고등학생이니까 교육비로 가서 중고등학교에 146만 원만 써야 되겠죠. 146만 원만 쓸 거예요. 다음 우리 유엔 난민기구 지정기부금을 12만 원 냈네요. 101번 문제 없었죠. 소득금액에. 그러면 지정기부금에 가서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 12만 원을 쓰고, 그리고 또 기부금이 있네요. 우리 한세교회 종교단체 기부금 본인이 낸 거 있었네. 앞에 이걸 안 봤네. 11조 240만 원 낸 거 있죠. 박기수는 본인이에요. 그러면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240만 원 내고, 이렇게 써서 창 닫으시면 이번 문제까지 끝이 났죠. 자, 지금 이 저하고 같이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얘네들을 다 못 해보는데, 자, 지금 문제 보시면 매 회차마다 문제 연말정산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더 이상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버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우리 화요일까지 시간이 되시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지금 한 회차 5장만 앞으로 가면 계속 있죠. 전체 다 해봐야 총 15회차인데 지금 우리 3개 같이 봤으면 12개밖에 없어요. 12개만 연말정산을 해보세요. 12개만. 근데 이것만 하시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고 물어보는 게 뭔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계속 같은 거니까. 지금 전회차가 다 나오는 거 10점짜리인데 제가 방금 화요일까지 하라 그랬죠. 더 이상은 안 하셔도 10점 중에 7점 이상 그냥 나와요. 근데 그 작업 안 하시면 제가 7점 이상 나온다고 보장은 못 하시겠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괜히 마음속으로만 계속 보고 싶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나중 되면 한 개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 채점이 한 개당 1점 아니면 0점 몇 점이에요. 그럼 아는 만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는 거 이번에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출 문제 계속 보라는 게 급여 자료 입력도 거의 전회차가 다 있어요. 그럼 급여 자료 입력이나 이 두 개를 같이 하시면서 쭉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럼 시간이 좀 되실까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15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12, 3점은 다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는 그 기출 문제 드린다는 게 프린터 드릴 거고 책이 없는 회차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책은 그냥 우리 여러분들 연습용으로 쓰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좀 보시고, 그래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걸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포인트는 무조건 전표 입력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저와 같이 원가 얘기한 후에 바로 문제 풀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분계해서 점수를 끌고 올라오셔야 되니까, 우리 시험 다가왔을 때 이론 공부하고 있고 연말정산하고 있는 사람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표 입력으로 계속 이제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일정상 수요일까지만 그렇게 잡고 그 이유는 전표 입력으로 이제 시험 모드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